안녕하세요. 이브일의 알릴레오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6K에서 기술 통계량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술 통계량 중에서 중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중에 중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요 평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심의 두 번째 값인 절사 평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자료의 중심, 또 양적인 자료를 대표해주는 값으로 첫 번째 평균을 했는데요. 이 평균은 이상하게 크거나 이상하게 작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상치가 있을 때는 평균은 대표값으로 뽑히지만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의 이제 보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사 평균이 있습니다. 절사 평균. 그래서 이 절사 평균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트림드 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사 평균은 양적인 자료를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다고 한다면 가장 왼쪽이 최소값이 되겠고요. 가장 오른쪽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사 평균은 요 이상치가 있을 수 있는 요 작은 쪽의 일부 영역과 또 큰 쪽의 또 일부의 영역을 빼고 이 나머지 양적인 자료로부터 이 평균을 구하는 이 값을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얼마를 뺄 거냐에 따라서 이 절사평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5% 절사평균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 양쪽에 작은 쪽에서 5%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빠지고요. 또 큰 쪽에서도 동일하게 5% 데이터의 개수가 빠진 다음에 그러면 여기 남는 거는 90%의 양적인 자료가 남습니다. 그래서 90% 양적인 자료에서 평균을 구한 거, 이 값을 5% 절사평균이라고 되겠습니다. 양쪽을 빼는 이유는 여기에 혹시 작은 쪽에 이상하게 작은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큰 쪽에도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빼보고 평균을 구해보는 거죠. 이것이 절사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절사평균하고 같이 구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200이라는 값이 나왔고 이 5% 절사평균을 구해봤더니 이 값이 20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데이터를 하나도 빼지 않은 모든 양적인 자리의 평균이 200이고요. 데이터를 정렬한 다음에 작은 쪽에서 5% 해당되는 데이터를 빼고 또 큰 쪽에 5% 데이터를 뺀 나머지 90%에서의 평균이 20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평균과 이 절사평균과의 값이 크죠. 그렇다는 거는 이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에 이상한 값이 있다는 거죠. 이상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평균이 절사평균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큰 쪽에 이상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은 대표값으로 뽑혔지만 대표값으로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균보다는 현재로서는 5% 절사평균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의 중심 또는 양적인 자료의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대표값으로 이제 해석한다면 이 5%가 평균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더 대표값으로서 바람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 이 90%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은 약 5% 절사 평균은 20이라는 값과 비슷한 값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이 200이 나왔고요. 5%가 예를 들어서
198이라고 나왔다면 평균과 이 5% 절사 평균과는 이 값 차이가 거의 없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의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과 5% 절사 평균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에는 현재로서는 이상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상치가 없다고 한다면 평균은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의 중심, 또 양적인 자료의 대표값으로서 잘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균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을 본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는 약 평균 200과 비슷한 이런 값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만 구하지 말고요. 5% 절사평균, 뭐 5%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5%, 10% 다양한 또 절사평균을 구해서 좀 더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해석하는 과정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게요. 중위수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위수를 중앙값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미디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언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도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정렬하고요. 요 최소값이 있고 이 최대값이 있는데요. 이건 값을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금은 이 데이터를 반으로 나눠지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눈금에 항상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중위수라고 한다면 이 중위수의 역할은 뭐냐면 이 최소값과 이 중위수 사이에 이 데이터의 개수가 50%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또 중위수와 이 최대값 사이에 데이터 개수가 50% 있도록 만드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양적인 자료 중심, 양적인 자료의 대표값을 제공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 3, 7, 10이라고 한다면 이 5개 데이터죠. 이 5개 데이터를 반으로 나눈 값은 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금으로 본다면 이 최소값은 1이고요. 최대값은 10이 되겠죠. 그리고 요 눈금의 가운데 부분은 5인데 저희 중위수는 5가 아니라 3이 되겠죠. 그래서 3은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과 요 3 사이 데이터의 개수가 50% 있도록 만들고요. 또 3과 요 최대값인 10 사이에 요 데이터를 또 반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이렇게 홀수게 있을 때는 요 중위수가 이렇게 딱 드러나지만 예를 들면 1, 2, 8, 9 요 4개의 값 즉 짝수일 때는 이 중위수가 바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가운데 올 수 있는 요 2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구합니다.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 아니라 요 가운데 올 수 있는 요 2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서요. 그 평균을 구하면 2 더하기 8에서요. 2로 나눠지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짝수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위수의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을 본다면 1, 2, 8, 9일 때 이 4개의 데이터의 중위수는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2, 8, 89 이렇게 보면 여기 중위수는 25가 되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2, 8, 989 요 4개의 데이터의 중위수도 5가 되겠죠. 그러면 중위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끝에 있는 값만 이렇게 변경하는데요. 일부러 키우고 있는데요. 이상치를 만들어 본 거죠. 그러면 중위수는 이상치의 영향을 안 받는다가 아니라 덜 받는 거가 되겠습니다. 평균하고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있을 때는 평균보다는 중위수가 훨씬 더 중심으로서 또는 대표값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과 같이 비교해 본다면 이 평균은 여기는 5였고요. 여기는 25가 되고요. 여기는 25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위수와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에 이상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요 중위수와 평균과 차이가 나고, 특히 평균이 중위수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 큰 쪽에 이상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중위수하고 평균 200 보시면 훨씬 더 큰 쪽에 이상치가 존재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평균으로 이 양적인 자료 중심을 쓰는 것보다는 이 중위수로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 네, 모든 데이터를 대표할 수 없지만 이걸 뺀다면 대부분의 데이터를 이 중위수가 잘 대변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또 절사평균, 그 다음에 중위수, 이런 값들을 다 같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을 한다면, 네 번째는 최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빈수를 또 뭐라고 하냐면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모드라고 그래요. 모드. 그래서 이 최빈수의 정의는 뭐냐면 양적인 자료 중에서 동일한 값이 가장 많이 있는 거, 가장 많이 있는 거, 또는 같은 말인데요, 빈도가 가장 많은 것, 이것이 최빈수가 되겠고요. 이 최빈수는 양적인 자료의 중심, 또 양적인 자료를 대표해준 또 다른 하나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본다면 1, 1, 2, 2, 2, 3, 4. 그래서 이렇게 7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 7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은 게 2가 되겠죠. 예를 들어 빈도를 구한다면 1의 빈도는 2번 나왔고요. 2의 빈도는 3이 되겠고요. 3의 빈도는 1이고요. 4의 빈도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빈도가 가장 많은 거, 이 값이 최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값 중에서 최빈수가 2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최빈수는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에 2라는 값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는 최빈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대표하는 값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지 못하겠죠. 그럼 우리가 보지 못한 양적인 자료는 최빈수 관점에 본다면 최빈수 2와 상당히 비슷한 값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 1, 1, 2, 2, 2, 3. 이렇게 7개의 양적인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최빈수는 1과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도 하나의 값, 절사평균도 하나의 값, 중위수 하나의 값이 되지만 최빈수는 경우에 따라서 2개 이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1, 2, 3, 4 이렇게 4개가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 4개의 데이터 최빈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1, 2, 3, 4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최빈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빈수는 동일한 값이 2번 이상 있을 때 이 최빈수로서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값이 동일한 값이 하나하나 있을 때는 여기서는 최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기술 통계량의 중심 또는 대표값, 이 부분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절사평균이고요. 세 번째는 중위수고요. 네 번째는 최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이 R을 통해서, R의 기본 기능을 통해서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